4년 전 죽은 아들의 묘 앞에서 낯선 여인이 갓난아기를 안고 나타나 이 아이는 영철 씨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친척들이 몰려와 저 미혼모 여자를 내쫓아라 며 소리쳤지만 정수는 시장 한복판에 무릎을 꿇고 저 아이만큼은 내가 끝까지 지킬 거다 라고 목 놓아 외쳤습니다. DNA 검사 결과지에 붉은 글씨로 조부모와 손자 관계 확인됨이라고 적혀 있었고 정수는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붙잡고 울었습니다. 세상의 손가락질과 친척들의 배척 속에서도 정수는 손주와 며느리도 아닌 여인을 품에 안으며 우리는 가족이야라고 말했습니다. 좁은 단칸방에서 셋이 손을 잡고 밥을 먹으며 정수는 영철의 사진을 보며 속삭였습니다. 내 아들, 엄마가 끝까지 지킬게. 오늘도 사연한 상자의 뚜껑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무료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이 이야기들이 더 오래, 더 깊게 전달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제 오늘의 사연 열어볼까요? 68세의 정수는 새벽 4시면 어김없이 눈을 뜹니다.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몸이 먼저 기억하는 시간이죠. 이불을 걷어차고 일어나 낡은 옷장 앞에 선 정수는 오늘도 묵묵히 작업복을 꺼냅니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보지 않습니다. 볼 이유가 없으니까요. 그저 익숙한 동작으로 머리를 묶고 낡은 앞치마를 두르고 문을 나섭니다. 서울 변두리 전통시장 한편 정순의 반찬 가게는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그 자리를 지켜왔습니다. 비좁은 가게 안에는 무쇠속과 스테인리스 통들이 빼곡히 들어차 있고 벽에는 색이 바랜 메뉴판이 붙어 있습니다. 김치, 나물, 조림, 장아찌 모두 정순의 손을 거쳐 만들어진 것들이죠. 정수는 가게 문을 열고 불을 켜고 오늘도 묵묵히 일을 시작합니다. 무 한 박스를 들어 올리고 칼을 잡고 도마 위에 올려놓습니다. 칼질 소리만이 이른 새벽 시장에 울려 퍼집니다. 사람들은 정순을 억척스럽다고 말합니다. 말이 없고 손이 빠르고 누구한테도 기대지 않는 사람. 남편 없이 혼자 힘으로 아들을 키워낸 여자. 그렇게 세상은 정순을 정의했습니다. 하지만 정순은 그런 말들에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냥 살아가는 거죠. 하루하루를 버티는 겁니다. 오전 6시쯤 되면 시장에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채소가게 아주머니가 먼저 인사를 건넵니다. 사장님,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요. 정수는 짧게 고개만 끄덕입니다. 말을 아낍니다. 웃지도 않습니다. 옆가게 생선 장수 아저씨도 지나가며 한마디 던집니다. 오늘 고등어 싱싱한 거 들어왔으니 나중에 한번 보세요. 정수는 또 고개만 끄덕입니다. 사람들은 정순이 무뚝뚝하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정수는 말을 할 힘이 없는 겁니다. 말을 하면 무너질 것 같으니까요. 오전 8시쯤 되면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 찾아옵니다. 사장님, 오늘도 김치 2kg 주세요. 깍두기도 좀 싸주세요. 정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고 능숙한 손놀림으로 반찬을 담아냅니다. 손님들과 눈을 마주치지 않습니다. 그냥 일만 합니다. 그저 기계처럼 움직일 뿐입니다. 어느 단골 할머니가 물어봅니다. 사장님, 요새도 혼자 사세요? 정수는 대답 대신 고개만 끄덕입니다. 할머니가 안타까운 표정으로 말합니다. 아이고, 아들 잃고 혼자 사시니 얼마나 힘드세요. 그래도 건강 챙기면서 사셔야죠. 정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저 반찬을 담아 비닐봉지에 넣어줄 뿐입니다. 할머니는 돈을 건네며 한숨을 쉽니다. 그래도 사장님 반찬은 정말 맛있어요. 정성이 들어가서 그런가 봐요. 점심때가 되면 시장은 사람들로 붐빕니다. 정순의 가게 앞에도 줄이 생깁니다.
사람들은 정순의 반찬이 맛있다고 합니다. 정성이 들어갔다고 말하죠. 하지만 정순은 그런 칭찬에도 표정 하나 변하지 않습니다. 그저 고개만 까딱일 뿐입니다. 손님 하나를 응대하고 또 다음 손님을 받고 그렇게 시간이 흘러갑니다. 오후가 되면 손님이 뜸해집니다. 정수는 그제야 잠깐 숨을 돌립니다. 허리를 펴고 의자에 앉아 미지근한 물 한 컵을 마십니다. 그리고 가게 한편에 놓인 낡은 사진 액자를 바라봅니다. 군복을 입은 젊은 남자의 사진. 정순의 아들 박영철입니다. 사진 속 영철은 환하게 웃고 있습니다. 25살 때 찍은 사진이죠. 제대를 앞두고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영철은 건강했습니다. 밝았습니다. 미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영철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4년 전 불의의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정수는 사진을 쓰다듬습니다. 손가락 끝에 먼지가 묻습니다. 정수는 조심스럽게 사진을 닦아냅니다. 눈가가 뜨거워집니다. 하지만 눈물을 흘리지 않습니다. 아직 손님이 올 수 있으니까요. 정수는 영철을 떠올립니다. 어렸을 적 영철은 참 착한 아이였습니다.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난 후 정수는 혼자 아들을 키워야 했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일해야 했고 영철은 그런 엄마를 이해했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오면 혼자 밥을 먹고 혼자 숙제를 하고 혼자 잠들었습니다. 정순이 늦게 집에 돌아오면 영철은 이미 자고 있었죠. 정수는 그런 아들이 미안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먹고 살아야 했으니까요. 영철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군대에 갔습니다. 제대 후에는 공장에 취직했습니다. 월급은 많지 않았지만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정수는 아들이 자랑스러웠습니다. 혼자 힘으로 이만큼 키워냈다는 게 뿌듯했습니다. 언젠가 영철이 결혼해서 손주를 안겨주면 그때는 좀 더 편하게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꿈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4년 전 어느 비 오는 밤 영철은 퇴근길에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트럭과 충돌했고 현장에서 즉사했습니다. 경찰이 정순에게 연락했을 때 정순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침에 건강하게 나간 아들이 저녁에 차가운 시체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정수는 영안실에서 아들의 얼굴을 보고 쓰러졌습니다. 며칠 동안 정신을 차리지 못했습니다. 장례식 내내 울었고 아들을 땅에 묻는 순간 함께 묻히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정수는 살아야 했습니다. 죽을 수도 없었습니다. 아들의 묘를 돌봐야 했고 아들의 기일을 챙겨야 했으니까요. 그래서 정수는 다시 일어났습니다. 다시 시장으로 나왔습니다. 다시 반찬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정순의 마음속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저 기계처럼 움직일 뿐이었습니다. 저녁이 되면 정수는 가게 문을 닫습니다. 정리를 하고 불을 끄고 셔터를 내립니다. 그리고 혼자 집으로 돌아갑니다. 집은 가게에서 10분 거리에 있는 단칸방입니다. 낡은 빌라 2층, 창문이 하나뿐인 작은 방. 정수는 신발을 벗고 불을 켜고 방 안으로 들어갑니다. 방 한가운데에는 영철의 영정 사진이 놓여 있습니다. 제사상처럼 차려진 것은 아니지만 정수는 매일 밤 그 앞에 앉습니다. 향을 피우고 물 한 잔을 올려놓고 조용히 아들을 바라봅니다. 영철아. 정순의 목소리가 작게 울립니다. 오늘도 하루 잘 보냈니? 엄마는 오늘도 가게에서 일했다. 단골 할머니가 네 이야기 하시더라. 착한 아들이었다고. 정수는 혼자 말을 합니다. 아들이 대답할 리 없다는 걸 알지만 그래도 말을 겁니다.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으니까요. 내일이면 또 네 기일이다. 4년이 벌써 지났구나.
엄마는 아직도 믿기지가 않는다. 네가 정말 이 세상에 없다는 게. 정순의 눈가가 붉어집니다. 이제는 눈물이 흐릅니다. 낮 동안 꾹꾹 눌러 참았던 눈물이 밤이 되면 쏟아집니다. 정수는 영철의 사진을 끌어안습니다. 차가운 액자가 가슴에 닿습니다. 엄마가 또 네 묘소에 다녀올게. 네 좋아하던 전 부쳐 갖고 갈게. 파전이랑 김치전. 네가 제일 좋아하던 거 말이야. 정수는 눈물을 닦습니다. 코를 훌쩍입니다. 그리고 천천히 일어나 부엌으로 향합니다. 냉장고를 열고 파와 양파를 꺼냅니다. 내일 새벽 묘소에 가기 전에 부침개를 만들어야 합니다. 영철이 살아생전 제일 좋아하던 음식이었으니까요. 정수는 다시 칼을 잡습니다. 파를 썰고 반죽을 만들고 프라이팬을 달굽니다. 지글지글 소리가 나고 고소한 냄새가 퍼집니다. 정수는 전을 부치면서 또 눈물을 흘립니다. 이 전을 영철이 먹을 수 없다는 게 너무 슬픕니다. 밤이 깊어갑니다. 정수는 부친 전을 그릇에 담아 냉장고에 넣습니다. 그리고 다시 영철의 사진 앞에 앉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렇게 끝나갑니다. 텅 빈 방 안에서 혼자 남은 여자는 오늘도 아들을 그리워하며 밤을 보냅니다. 세상은 정순을 강한 사람이라고 말하지만 사실 정순은 무너지지 않기 위해 애쓰는 것뿐입니다. 무너지면 끝이라는 걸 아니까요. 그래서 버팁니다. 하루하루를 버팁니다. 오직 아들의 기억만을 붙잡고 정수는 오늘도 살아갑니다. 다음 날 새벽 정수는 평소보다 더 일찍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영철의 사주기 기일이었으니까요. 정수는 어젯밤 만들어둔 전을 꺼내 보자기에 싸고 과일과 막걸리도 함께 챙겼습니다. 그리고 낡은 가방을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버스를 2번 갈아타고 1시간을 달려 정수는 도봉산 자락에 있는 공동묘지에 도착했습니다. 이른 아침이라 사람은 별로 없었습니다. 정수는 익숙한 길을 따라 산을 올랐습니다. 숨이 차올랐지만 쉬지 않고 걸었습니다. 10분쯤 올라가니 영철의 묘가 보였습니다. 영철아, 엄마 왔다. 정수는 묘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잡초가 조금 자라 있었습니다. 정수는 가방에서 낫을 꺼내 조심스럽게 풀을 베어냈습니다. 묘비를 닦고 주변을 정리하고 그제야 준비해온 음식을 펼쳤습니다. 파전과 김치전, 사과와 배, 그리고 막걸리 1병. 영철아, 네가 좋아하던 전 부쳐왔다. 맛있게 먹어라. 정수는 손을 모아 절을 올렸습니다. 1번, 2번, 3번. 절을 하면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4년이 지났지만 슬픔은 여전했습니다. 아니, 시간이 지날수록 더 깊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절을 마치고 정수는 묘 앞에 앉아 영철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영철아, 엄마는 잘 지낸다. 가게도 잘 되고 있고, 단골 손님들도 여전히 많이 찾아오고, 그러니 걱정하지 마라. 하지만 정순 자신도 알고 있었습니다. 잘 지내고 있지 않다는 것을, 그저 버티고 있을 뿐이라는 것을. 정수는 묘 옆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었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정순의 머리카락을 스쳤습니다. 마치 영철이 엄마를 쓰다듬어 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누군가 산을 올라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수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한 젊은 여인이 갓난아기를 안고 이쪽으로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여인은 30살쯤 되어 보였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눈가는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여인은 정순을 보더니 멈춰 섰습니다. 정수는 이상했습니다. 이 묘지에는 주로 나이 든 사람들만 오는데 젊은 여인이 아기를 안고 올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게다가 이 시간에 다른 사람을 만난 적도 거의 없었습니다.
정수는 여인을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여인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저 혹시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여인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다시 물었습니다. 혹시 고 박영철 씨의 어머님이세요? 정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 여인이 어떻게 영철의 이름을 알고 있는 걸까요? 정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누구요? 여인은 아기를 꼭 안으며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여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영철 씨와 함께 살았던 사람입니다. 정수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무슨 소리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요? 여인은 계속 울면서 말했습니다. 영철 씨와 저는 3년 동안 함께 살았어요. 결혼은 안 했지만 사실혼 관계였습니다. 정순의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영철이 여자와 함께 살았다고요? 그것도 3년이나? 정수는 전혀 몰랐습니다. 영철은 그런 이야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요? 우리 영철이가 언제? 여인은 아기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이 아이는 영철 씨의 아들입니다. 선생님의 손자예요. 정수는 그 자리에서 무릎이 꺾였습니다. 주저앉으며 여인과 아기를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손자라고요? 영철의 아들이라고요? 거짓말이겠지. 정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여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거짓말이 아닙니다. 이 아이는 정말 영철 씨의 아들이에요. 영철 씨가 돌아가시고 나서 제가 임신한 걸 알았어요. 그래서 혼자 낳아서 키웠습니다. 정수는 아기를 바라봤습니다. 아기는 여인의 품에서 평화롭게 자고 있었습니다. 아기의 얼굴을 보는 순간 정수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 눈매, 그 코, 그 입술, 영철과 똑같았습니다. 아니, 어렸을 적 영철의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정수는 손을 뻗어 아기를 만지려다가 멈췄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꿈인가 싶었습니다. 영철이 죽은 지 4년이 지났는데 갑자기 손자가 나타나다니. 왜 이제야 나타난 거요? 영철이 죽었을 때 왜 안 나타났소? 정순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여인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장례식에 가고 싶었어요. 하지만 용기가 없었어요. 저는 정식으로 결혼한 사이도 아니었고 그냥 없는 사람 취급받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여인은 울면서 계속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 아이가 자라면서 영철 씨를 너무 닮아가는 거예요. 이 아이는 아빠를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용기를 내서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정수는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영철이 왜 이런 사실을 숨겼는지, 왜 엄마한테 말하지 않았는지. 하지만 동시에 아기를 보니 가슴이 뛰었습니다. 영철의 피가 흐르고 있는 아이. 정순의 손자. 이 아이 이름이 뭐요? 정순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여인이 대답했습니다. 준호예요. 박준호. 영철 씨 성을 따서 지었어요. 정수는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준호. 영철의 아들 준호. 정수는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영철아, 네가 이런 걸 숨기고 있었구나. 여인도 함께 울었습니다. 두 사람은 영철의 묘 앞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아기는 여전히 평화롭게 자고 있었습니다. 한참 후 정수는 눈물을 닦고 여인을 바라봤습니다. 당신 이름은 뭐요? 김소영이라고 합니다. 소영 씨, 당신은 지금 어디서 사오? 원룸에서 혼자 아이를 키우고 있어요. 편의점에서 야간 알바를 하면서요. 정순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젊은 여자가 혼자 아이를 키우며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정순도 혼자 영철을 키우며 겪었던 고통을 알고 있었습니다.
정수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소영에게 다가갔습니다. 소영 씨 일단 여기서 나갑시다. 할 얘기가 많소. 소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영철의 묘에 함께 절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산을 내려왔습니다. 정순의 마음은 혼란스러웠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저 아기는 영철의 아들이고 정순의 손자라는 것. 그리고 정순은 이제 혼자가 아니라는 것. 정순은 소영을 데리고 산을 내려왔습니다. 두 사람은 묘지 입구에 있는 작은 식당으로 들어갔습니다. 평일 아침이라 손님은 거의 없었습니다. 정수는 구석자리에 앉으며 소영에게 말했습니다. 일단 앉으시오. 뭐라도 먹고 이야기합시다. 소영은 조심스럽게 자리에 앉았습니다. 아기는 여전히 소영의 품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정수는 국밥 2그릇을 주문했습니다. 음식이 나오는 동안 두 사람은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정수는 소영을 찬찬히 살펴봤습니다. 얼굴은 수척했고 옷은 낡았습니다. 손은 거칠었고 눈빛은 지쳐 있었습니다. 혼자 아이를 키우며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한눈에 보였습니다. 국밥이 나왔습니다. 정수는 수저를 들었지만 입맛이 없었습니다. 소영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두 사람은 그저 국물만 조금씩 떠먹었습니다. 정순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소영 씨, 내가 묻고 싶은 게 많소. 솔직하게 대답해 주시오. 소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영철이를 어디서 만났소? 소영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영철 씨가 일하던 공장 근처 식당에서 만났어요. 제가 그 식당에서 일하고 있었거든요. 영철 씨가 자주 밥을 먹으러 오셨어요. 그러다 친해졌고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그게 언제요? 5년 전쯤이요. 영철 씨가 돌아가시기 1년 전까지 함께 살았어요. 정수는 숨이 막혔습니다. 5년 전이라면 영철이 30살 때였습니다. 그때 영철은 정순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여자친구가 생겼다는 말도, 함께 산다는 말도. 왜 우리 영철이는 내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왜 당신 이야기를 한 번도 안 했을까요? 정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소영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영철 씨가 어머님께 걱정 끼치고 싶지 않다고 하셨어요. 결혼도 안 한 상태에서 동거한다고 하면 어머님이 실망하실 거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돈 좀 모아서 결혼하게 되면 그때 말씀드리자고 했어요. 정수는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영철이 그런 마음을 품고 있었다니. 정수는 평생 아들을 위해 희생하며 살았지만 정작 아들은 엄마에게 자신의 삶을 솔직하게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게 정순에게는 더 아팠습니다. 그럼 준호는 언제 태어났소? 영철 씨가 돌아가시고 7개월 뒤에 태어났어요. 지금 3년 4개월 됐습니다. 정수는 아기를 다시 바라봤습니다. 이제 조금씩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아기는 동그란 눈으로 정순을 쳐다봤습니다. 영철의 눈이었습니다. 정수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손자, 영철의 아들. 정수는 손을 뻗어 아기의 볼을 살짝 만졌습니다. 부드러웠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살아있었습니다. 아기가 웃었습니다. 정순을 보며 방긋 웃었습니다. 정수는 눈물이 또 쏟아졌습니다. 영철아, 이 아이가 정말 네 아들이구나. 소영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님. 제가 진작에 찾아뵀어야 하는데 용기가 없었어요. 정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당신이 잘못한 게 아니요. 우리 영철이가 내게 말하지 않은 게 문제지. 두 사람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식당 주인 아주머니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쳐다봤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한참 후 정수는 눈물을 닦고 물었습니다. 소영 씨, 지금 어디서 사는지
정확히 말해주시오. 신림동 원룸이에요. 방 하나에 화장실 딸린 작은 방이요. 월세는 얼마요? 50만 원이요. 보증금은 500만 원이고요. 생활비는 어떻게 하오? 편의점 야간 알바를 해요. 밤 10시부터 아침 6시까지. 그 시간에는 이웃 할머니가 준호를 봐주세요. 한 달에 120만 원 정도 받아요. 정수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젊은 여자가 밤새 일하고 아이를 맡기고 그렇게 힘들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영철의 아이를 키우면서. 왜 진작 나한테 오지 않았소? 내가 도와줄 수 있었는데. 소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떻게 찾아가요? 영철 씨가 돌아가셨는데 저는 그냥 없는 사람이잖아요. 장례식에도 못 갔는데 어떻게 어머님께 찾아가서 도와달라고 해요. 정수는 소영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안하오. 내가 미안하오. 우리 영철이 때문에 당신이 고생했구려. 소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영철 씨는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요. 저를 사랑해줬고 준호를 기다렸어요. 그런데 소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돌아가셔서 저는 정말 무너졌어요.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몰랐어요. 정수는 소영을 꼭 안았습니다. 이제 괜찮소? 이제 내가 있소? 두 사람은 한참을 안고 울었습니다. 준호는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방긋방긋 웃었습니다. 정수는 소영을 놓아주고 말했습니다. 소영 씨, 일단 내 집으로 갑시다. 이야기를 더 해야겠소. 소영은 놀라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님. 괜찮아요. 저는 그냥. 아니요. 내 손자를 이렇게 키울 순 없소. 일단 우리 집으로 가요. 정수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소영은 더 이상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두 사람은 식당을 나와 버스를 탔습니다. 정순의 집까지 가는 동안 준호는 정순의 무릎에 앉아 있었습니다. 정순은 준호를 안으며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를 어떻게 해야 할까? 정순의 집은 단칸방이었습니다. 소영과 준호를 받아들이기엔 너무 좁았습니다. 하지만 정수는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소영은 정순의 좁은 방을 보고 놀랐습니다. 어머님이 이런 곳에서 사시는 줄 몰랐어요. 정수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혼자 살기엔 이 정도면 충분하지. 하지만 이제는 정수는 준호를 바라봤습니다. 이제는 좀 더 넓은 곳으로 이사를 가야겠구만. 소영은 황급히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님. 저희는 괜찮아요. 저희 집으로 돌아갈게요. 정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이제 내가 책임질 거요. 우리 영철이 아들인데 내가 돌봐야지. 소영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님. 정수는 소영의 어깨를 다독였습니다. 울지 마시오. 이제부터는 우리가 가족이요. 그날 밤 정수는 영철의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소영과 준호는 정순의 좁은 방에서 함께 잠들어 있었습니다. 정수는 영철에게 속삭였습니다. 영철아, 오늘 네 아들을 만났다. 네 손자 말이야. 참 이쁘더라. 네 어렸을 때랑 똑같더라. 엄마가 이 아이 잘 키울게. 네가 못다한 사랑, 엄마가 대신 줄게. 정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슬픔만이 아니었습니다. 희망도 함께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수는 평소보다 늦게 일어났습니다. 좁은 방 안에서 소영과 준호가 함께 자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수는 조용히 일어나 부엌으로 갔습니다. 냉장고를 열어보니 먹을 게 별로 없었습니다. 정수는 평소 혼자 살 때는 대충 먹고 지냈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손자와 며느리도 아닌 이 여인을 먹여 살려야 했습니다. 정수는 시장 가게로 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소영과 준호를 두고 가기가 망설여졌습니다. 그때 소영이 일어났습니다. 어머님, 일어나셨어요? 응, 잘 잤소? 소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오랜만에 편하게 잤어요. 정수는 소영을 바라봤습니다. 어젯밤 한숨 자고 나니 소영의 얼굴이 조금 나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수척했습니다. 소영 씨, 나 시장 가게에 가야 하는데 당신은 오늘 뭐 할 거요? 소영은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저도 일하러 가야 해요. 편의점 사장님께 연락해야. 정수는 손을 저었습니다. 아니요. 오늘은 쉬시오. 어제 산도 오르고 힘들었을 테니. 하지만 일을 안 가면 월급이. 걱정 마시오. 내가 있지 않소. 정수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소영은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정수는 급하게 옷을 갈아입고 집을 나섰습니다. 나 저녁에 올게. 냉장고에 있는 거 먹고 준호 잘 돌보시오. 정수는 서둘러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가게에 도착하니 이미 늦은 시간이었습니다. 단골 할머니 한 분이 가게 앞에서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아이고, 사장님. 오늘은 왜 이렇게 늦으셨어요? 정수는 미안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좀 일이 있어서요. 정수는 급하게 가게 문을 열고 일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은 온통 소영과 준호 생각뿐이었습니다. 저 여인과 아이를 어떻게 해야 할까? 정순의 집은 너무 좁았습니다. 셋이 살기엔 불가능했습니다. 이사를 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정순에게는 돈이 없었습니다. 점심때가 되자 손님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정수는 기계처럼 일했습니다. 반찬을 담고 돈을 받고 또 다음 손님을 받았습니다. 그러던 중 단골 아주머니 한 분이 물었습니다. 사장님, 오늘 표정이 이상한데요. 무슨 일 있으세요? 정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아주머니는 눈치를 챘습니다. 뭔가 있네요. 사장님, 저한테 말씀해 보세요. 제가 들어드릴게요. 정수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은 어제 우리 영철이 아들을 만났습니다. 아주머니는 깜짝 놀랐습니다. 뭐라고요? 영철 씨 아들이요? 정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이야기를 풀어놨습니다. 영철이 여자와 함께 살았던 것, 그 여자가 아이를 낳았다는 것, 그리고 어제 그 여자와 아이를 만났다는 것까지. 아주머니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세상에, 그럼 그 여자랑 아이가 지금 어디 있어요? 우리 집에 있습니다. 어머, 그 좁은 집에요? 정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주머니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사장님, 큰일이네요. 그 여자가 정말 영철 씨 아들을 낳은 게 맞아요? 아이를 보니 우리 영철이랑 똑같습니다. 틀림없어요. 아주머니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래도 확인은 해봐야죠. 요즘 세상에 사기꾼도 많잖아요. 정순도 그 생각을 안 해본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아이의 얼굴을 보는 순간 정수는 확신했습니다. 저 아이는 영철의 아들이 맞다고. DNA 검사를 해볼까 합니다. 그게 좋겠어요. 확실히 해두는 게 나아요. 정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후가 되자 정수는 가게를 일찍 닫고 병원으로 갔습니다. 유전자 검사를 할 수 있는 병원을 찾아 상담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친절하게 설명해 줬습니다. 고인의 부모와 자녀 간에도 유전자 검사가 가능합니다. 할머니와 손자의 DNA를 채취해서 비교하면 됩니다. 얼마나 걸리나요? 일주일 정도 걸립니다. 비용은 40만 원입니다. 정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비싸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정수는 병원을 나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소영과 준호는 방 안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정순을 보자 환하게 웃었습니다. 할매. 준호가 정순을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정순은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할머니라고 부르다니. 정순은 준호를 안아 올렸습니다. 그래, 할매다. 우리 준호 잘 놀았니? 준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정순은 소영을 보며 말했습니다. 소영 씨, 내일 병원에 가야겠소. DNA 검사를 해야 할 것 같소. 소영은 당황했습니다. 저를 의심하시는 건가요? 정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나는 믿소. 하지만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확실히 해두는 게 좋을 것 같소. 소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날 정순과 소영은 준호를 데리고 병원에 갔습니다. 검사는 간단했습니다. 정순과 준호의 입안에서 세포를 채취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의사는 일주일 후에 결과가 나온다고 했습니다. 일주일은 길게 느껴졌습니다. 정순은 매일 가게에 나가 일했고 소영은 정순의 집에서 준호를 돌봤습니다. 소영은 정순이 저녁에 돌아오면 밥을 해놓고 기다렸습니다. 처음엔 서먹했지만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시장 사람들은 정순의 집에 젊은 여자와 아이가 함께 산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저 여자가 영철 씨 숨겨둔 여자래. 미혼모라던데? 영철 씨 죽고 나서 나타났대. 정순은 그런 소문을 들었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건 준호였습니다. 저 아이가 정말 영철의 아들인지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드디어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정수는 소영과 함께 병원으로 갔습니다. 의사는 봉투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결과가 나왔습니다. 정수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종이에는 붉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조부모와 손자 관계 확인됨. 확률 99.99%. 정수는 종이를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말이었습니다. 준호는 영철의 아들이었습니다. 정순의 손자가 맞았습니다. 소영도 함께 울었습니다. 어머님 믿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수는 소영을 꼭 안았습니다. 고생 많았소. 혼자 이 아이 키우느라 얼마나 힘들었소. 두 사람은 병원 복도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준호는 두 사람을 보며 방긋 웃었습니다. 정수는 결과지를 가방에 넣으며 다짐했습니다. 이제 확실해졌으니 내가 이 아이를 꼭 지켜줄 거요. 누가 뭐래도 이 아이는 내 손주니까. 그날 밤 정수는 영철의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영철아, 네가 정말 이 아이 아빠였구나. 엄마가 이제 확인했다. 네 걱정 말고 엄마가 준호 잘 키울게. DNA 검사 결과가 나온 지 이틀 후 정순의 집에 불청객이 찾아왔습니다. 영철의 삼촌뻘 되는 친척 어른들이었습니다. 정순의 시동생과 그 아내, 그리고 영철의 고모까지 셋이 함께 왔습니다. 형님 계세요?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정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소영은 준호를 안고 방 안쪽으로 물러섰습니다. 정수는 문을 열었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일이요? 시동생이 인상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형님, 우리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정수는 어쩔 수 없이 문을 열어줬습니다. 세 사람은 좁은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소영과 준호를 보자 시동생의 아내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이게 소문으로 들은 그 여자요? 정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시동생이 방바닥에 털썩 앉으며 말했습니다. 형님, 시장에 소문이 자자합니다. 영철이 숨겨둔 여자가 나타났다고, 애까지 데리고 왔다고. 정수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소문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이 아이는 영철이 아들이요. 고모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형님도 참, 그걸 어떻게 믿으세요?
요즘 세상에 사기꾼이 얼마나 많은데. 정수는 가방에서 DNA 검사 결과지를 꺼냈습니다. DNA 검사를 했소. 이 아이는 틀림없이 영철이 아들이요. 시동생은 결과지를 낚아채듯 받아 읽었습니다.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아내에게 종이를 건네자 아내도 읽어봤습니다. 고모도 함께 보더니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세상에 정말이네요. 시동생의 아내가 소영을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그럼 당신 영철이랑 정식으로 결혼은 한 거요? 소영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니요, 사실혼 관계였습니다. 사실혼이라니. 그럼 그냥 동거했다는 소리 아니요. 고모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게 무슨 창피한 일이야. 우리 집안에 이런 치욕이. 정수는 참지 못하고 소리쳤습니다. 치욕이 뭐가 치욕이요? 이 아이는 영철이 아들이고 우리 집안 핏줄이요. 시동생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형님, 정신 차리세요. 저 여자가 영철이 살아있을 때는 왜 안 나타났습니까? 영철이 죽고 나서 나타난 게 수상하지 않소? 소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저는 장례식에 가고 싶었어요. 하지만 용기가 없었어요. 저는 그냥 없는 사람 취급받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시동생의 아내가 비아냥거렸습니다. 그래놓고 이제 와서 돈 달라고 나타난 거 아니오? 영철이 죽었으니 형님한테 손 벌리려고? 정수는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입 조심하시오. 소영 씨는 그런 사람이 아니오. 시동생이 말했습니다. 형님, 우리가 걱정돼서 온 겁니다. 저 여자한테 속으면 어쩌려고 그러십니까? 정수는 DNA 검사 결과지를 들어보이며 소리쳤습니다. 이게 보이지 않소? 이 아이는 영철이 아들이라니까. 고모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그래, 영철이 아들인 건 인정합니다. 하지만 형님, 이 여자를 집에 들릴 순 없어요. 결혼도 안 한 여자를 며느리라고 할 순 없잖아요. 정수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럼 어쩌자는 거요? 시동생의 아내가 말했습니다. 아이만 형님이 키우세요. 저 여자는 보내고요. 소영은 깜짝 놀라 소리쳤습니다. 안 돼요. 준호는 제 아들이에요. 시동생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법적으로 아무것도 아니요. 영철이 아내도 아니고 우리 집안 사람도 아니요. 아이만 두고 나가시오. 정수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당신들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요? 어떻게 엄마와 아이를 떼어놓을 수 있소? 고모가 말했습니다. 형님이 손주를 키우고 싶으시면 아이만 데리고 계세요. 저 여자까지 책임질 필요는 없어요. 정수는 소리쳤습니다. 나가시오. 당장 나가. 시동생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형님, 정신 차리세요. 우리 집안 체면이 있지 않습니까? 결혼도 안 한 여자가 애 낳았다는 소문이 퍼지면 영철이 체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수는 울분을 터뜨렸습니다. 체면이 뭐가 중요하오? 내 손주가 중요하지. 시동생의 아내가 코웃음을 치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선은 지켜야죠. 저 여자를 집안으로 들릴 순 없어요. 세 사람은 그렇게 말하고 방을 나갔습니다. 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정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소영은 준호를 안고 울었습니다. 어머님 죄송해요. 제가 나타나서 이런 일이. 정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신 잘못이 아니오. 저 사람들이 몰상식한 거지. 하지만 정순의 마음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친척들이 반대하면 일이 복잡해집니다. 게다가 시장 사람들의 시선도 문제였습니다. 정수는 머리가 아팠습니다. 다음 날 정수는 시장에 나갔습니다.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들렸습니다. 영철 씨 미혼모 여자랑 살았대. 아이까지 있다던데.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정수는 귀를 막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참아야 했습니다.
손님들도 예전과 달랐습니다. 반찬을 사가면서도 이상한 눈빛으로 정순을 쳐다봤습니다. 사장님, 소문 들었어요. 손주가 생겼다면서요? 정순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네. 그런데 그 여자랑 결혼은 안 한 사이라던데요? 정순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손님은 혀를 차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요즘 젊은 것들은 정말 결혼도 안 하고 애를 낳다니. 정수는 참고 또 참았습니다. 하지만 가슴속에서는 분노와 수치심이 끓어올랐습니다. 저녁이 되어 집에 돌아왔을 때 정수는 완전히 지쳐 있었습니다. 소영은 밥을 차려놓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정순을 보자 달려와 안겼습니다. 할매. 정수는 준호를 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준호야, 할매가 미안하다. 소영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님, 무슨 일 있으세요? 정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정수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친척들의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시장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귓가에 울렸습니다. 정수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과연 이 아이를 지킬 수 있을까? 세상의 시선과 싸울 수 있을까? 한밤중 정수는 영철의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영철아, 엄마가 뭘 어떻게 해야 하니? 내 아들을 지키고 싶은데 세상이 가만 안 두는구나. 엄마가 힘들다. 정수는 사진을 끌어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밖에서는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정수는 혼자 남겨진 기분이었습니다. 세상과 싸워야 하는 외로운 전쟁. 하지만 정수는 알고 있었습니다. 포기할 수 없다는 것을. 준호는 영철이 남긴 유일한 흔적이었으니까요. 며칠이 지났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악화됐습니다. 시장에서 정순의 가게를 찾는 손님이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사람들은 정순을 피했습니다. 단골 손님들마저 다른 가게로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어느 날 아침 정순은 가게에서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오전 10시가 넘었는데도 손님이 한 명도 오지 않았습니다. 정순은 텅 빈 가게를 둘러봤습니다. 예전에는 이 시간이면 사람들로 북적였는데 이제는 쥐 죽은 듯 조용했습니다. 옆 가게 채소 장수 아주머니가 지나가다 들어왔습니다. 사장님, 장사 안 되시죠? 정수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네, 요즘 손님이 뜸하네요. 아주머니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사장님, 제 말 좀 들어보세요. 시장 사람들이 다들 수군거려요. 영철 씨가 결혼도 안 하고 애를 낳았다고, 그 여자를 집에 들였다고. 사람들이 좋지 않게 보고 있어요. 정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사장님, 제 생각엔요. 그 여자를 좀 떼어놓으시는 게 어때요? 손주만 키우시고요. 정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럴 순 없어요. 준호한테는 엄마가 필요해요. 아주머니는 안타까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래도 사장님 장사가 이렇게 망하면 어떡해요. 먹고 살아야 하지 않아요. 정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아주머니는 한숨을 쉬고 나갔습니다. 정수는 혼자 남아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날 저녁 정수는 집에 돌아왔습니다. 소영은 밥을 차려놓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방 한구석에서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있었습니다. 정수는 밥상 앞에 앉았지만 수저를 들지 못했습니다. 소영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님, 오늘도 손님이 없으셨어요? 정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소영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다 제 탓이에요. 제가 나타나서 어머님 인생을 망쳤어요. 정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당신 잘못이 아니요. 어머님, 저희가 나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야 어머님이 편하실 거예요. 정수는 소영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니요. 나가면 안 돼요. 준호는 내 손주예요. 내가 지켜야 해요. 소영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는 안 돼요. 어머님 가게가 망하고 있잖아요. 정수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사실이었으니까요. 가게는 정말 망해가고 있었습니다. 손님이 없으니 수입도 없었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월세도 못 낼 판이었습니다. 그날 밤 정수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손주를 지키려면 돈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장사가 안 되니 돈을 벌 수가 없었습니다. 정수는 막막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수는 또다시 가게로 나갔습니다. 하지만 오늘도 손님은 오지 않았습니다. 점심때가 되어서야 손님 한 명이 들어왔습니다. 단골 할머니였습니다. 사장님, 김치 1kg만 주세요. 정수는 반가운 마음에 김치를 듬뿍 담아줬습니다. 할머니는 돈을 건네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사장님,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시장 사람들이 다들 사장님 험담을 해요. 사장님이 체면도 없이 그 여자를 집에 들였다고요. 정수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손주를 지키고 싶을 뿐입니다. 할머니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손주는 지켜도 되지만 그 여자까지 지킬 필요는 없잖아요. 결혼도 안 한 여자를 왜 집에 들여요? 정수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 여자는 준호 엄마예요. 어떻게 엄마와 아이를 떼어놓을 수 있어요? 할머니는 놀라 뒤로 물러섰습니다. 알았어요, 알았어. 사장님 알아서 하세요. 할머니는 황급히 가게를 나갔습니다. 정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그날 오후 친척들이 또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시동생만 왔습니다. 정수는 지쳐서 문을 열어줬습니다. 형님, 가게 장사 안 된다면서요? 정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시동생은 방 안으로 들어와 말했습니다. 형님, 제 말 좀 들으세요. 이렇게 가다간 형님만 손해예요. 그 여자 때문에 형님 인생이 망가지고 있어요. 정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 인생은 이미 영철이 죽었을 때 망가졌소. 시동생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형님은 살아야 하지 않습니까? 그 여자 버리고 손주만 키우세요. 그럼 시장 사람들도 형님을 다시 받아줄 겁니다. 정수는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버리라니. 사람을 어떻게 버려요? 형님, 정신 차리세요. 그 여자는 법적으로 아무것도 아닙니다. 형님이 지킬 의무도 없어요. 정수는 소리쳤습니다. 나가요. 당장 나가. 시동생은 혀를 차며 일어섰습니다. 형님, 후회하실 겁니다. 이러다 가게 문 닫게 되면 그때는 늦어요. 시동생은 문을 쾅 닫고 나갔습니다. 정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모든 게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소영은 정순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떠나겠어요. 이렇게는 안 돼요. 정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요. 떠나면 안 돼요. 하지만 어머님이 이렇게 힘들어 하시는데 제가 어떻게 여기 있어요. 정수는 소영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소영 씨, 제발 떠나지 마세요. 준호는 내 유일한 손주예요. 영철이가 남긴 유일한 흔적이에요. 소영은 울면서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도 준호를 지키고 싶어요. 하지만 이렇게는. 정수는 소영을 꼭 안았습니다. 우리 함께 버팁시다. 조금만 더 버텨봅시다. 두 사람은 한참을 안고 울었습니다. 준호는 두 사람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할매, 왜 울어? 정수는 눈물을 닦고 준호를 안아 올렸습니다. 아니야, 준호야. 할매는 안 울어. 할매는 괜찮아.
하지만 정수는 괜찮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가게는 망해가고 사람들은 손가락질하고 친척들은 등을 돌렸습니다. 정수는 세상과의 전쟁에서 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정수는 영철의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영철아, 엄마가 힘들다. 정말 힘들다. 내 아들을 지키고 싶은데 세상이 가만 안 두는구나. 엄마가 어떻게 해야 하니? 정수는 사진을 끌어안고 목 놓아 울었습니다. 하지만 영철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정수는 홀로 남겨진 채 끝없는 어둠 속에서 길을 잃고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더 지났습니다. 정순의 가게는 거의 문을 닫은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손님은 하루에 한두 명 정도만 왔고 그마저도 예전 단골들이 동정심에 들르는 것뿐이었습니다. 정수는 월세를 내지 못했습니다. 집주인이 찾아와 독촉했지만 정순에게는 돈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정수는 가게 셔터를 올리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의미가 없었으니까요. 정수는 집에서 소영과 준호와 함께 있었습니다. 셋은 좁은 방 안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소영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일을 구할게요. 편의점이든 식당이든 뭐든 할게요. 정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당신은 준호를 돌봐야 해요. 하지만 이렇게는 안 돼요. 돈이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정순도 알고 있었습니다. 사실이었으니까요. 냉장고는 텅 비어 있었고 쌀도 거의 떨어졌습니다. 정수는 평생 모아둔 적금을 해지할까 생각했지만 그것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수는 문을 열었습니다. 친척들이 또 왔습니다. 이번에는 시동생과 고모, 그리고 영철의 사촌 형까지 넷이서 왔습니다. 형님, 우리 이야기 좀 합시다. 정수는 지쳐서 문을 열어줬습니다. 네 사람은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소영은 준호를 안고 구석으로 물러섰습니다. 시동생이 입을 열었습니다. 형님, 이제 그만하세요. 가게도 망했고 형님도 지쳤잖아요. 저 여자랑 아이는 이제 보내세요. 정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됩니다. 고모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형님, 지금이 무슨 상황인지 모르세요? 형님 인생이 망가지고 있다고요. 정수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 인생은 이미 망가졌소. 영철이 죽었을 때 말이요. 사촌 형이 말했습니다. 형님, 우리가 형님 걱정돼서 그러는 겁니다. 저 여자 때문에 형님이 이렇게 고생하는 게 안타까워요. 정수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 아이는 내 손주입니다. 영철이가 남긴 유일한 흔적이에요. 그런데 당신들은 이 아이를 버리라고 하는군요. 시동생의 아내가 비아냥거렸습니다. 손주는 키워도 되지만 저 여자까지 책임질 필요는 없잖아요. 정수는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소영 씨는 준호 엄마입니다. 엄마와 아이를 떼어놓을 수는 없어요. 고모가 소리쳤습니다. 형님, 정신 차리세요. 저 여자는 결혼도 안 한 미혼모예요. 우리 집안 사람이 아니라고요. 정수는 처음으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그래, 결혼은 안 했소. 하지만 이 여자는 3년 동안 영철이와 함께 살았소. 영철이 아들을 낳아 키웠소. 그런데 왜 우리 집안 사람이 아니란 말이오. 네 사람은 정순의 기세에 눌렸습니다. 정수는 계속 말했습니다. 당신들은 영철이 살아있을 때 뭘 해줬소? 영철이 힘들 때 한 번이라도 도와줬소? 아무것도 안 하면서 이제 와서 이러쿵저러쿵 간섭하지 마시오. 시동생이 말했습니다. 형님, 우리는 나가시오. 당장 나가. 정수는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다시는 오지 마시오. 우리 가족 일에 간섭하지 마시오.
네 사람은 어쩔 수 없이 방을 나갔습니다. 시동생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형님, 후회하실 겁니다. 정수는 대답 대신 문을 쾅 닫았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소영이 달려와 정순을 부축했습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정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요. 이제 결심했어요. 무슨 결심이요? 정수는 소영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우리 셋이서 살 거예요. 세상이 뭐라든, 사람들이 뭐라든, 우리는 가족이에요. 소영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님, 정수는 준호를 안아 올렸습니다. 준호야, 할매가 너를 꼭 지켜줄게. 누가 뭐래도 너는 내 손주니까. 준호는 정순의 얼굴을 만지며 웃었습니다. 할매, 사랑해. 정수는 눈물을 흘리며 준호를 꼭 안았습니다. 할매도 사랑해, 준호야. 다음 날 정수는 다시 시장으로 나갔습니다. 가게 셔터를 올리고 반찬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손님이 오지 않아도 상관없었습니다. 정수는 묵묵히 일했습니다. 오전 10시쯤 시장 한복판에서 소란이 일었습니다. 정수는 가게를 나와봤습니다.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정수는 그곳으로 걸어갔습니다. 시장 사람들이 정순을 보며 수군거렸습니다. 저기 저 사람이야. 미혼모를 집에 들인 사람. 체면도 없는 사람. 우리 시장 망신이야. 정수는 사람들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러분, 제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사람들이 조용해졌습니다. 정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제 아들 영철이는 4년 전에 교통사고로 죽었습니다. 저는 평생 그 아이 하나만 믿고 살았는데 아이가 먼저 떠났습니다. 사람들은 정순을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정순은 눈물을 흘리며 계속 말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손주를 만났습니다. 영철이가 남긴 아들입니다. 그 아이 엄마는 결혼은 안 했지만 3년 동안 영철이와 함께 살았습니다. 혼자 아이를 낳아 키웠습니다. 한 아주머니가 말했습니다. 그래도 결혼은 해야죠. 정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결혼이 뭐가 중요합니까? 사랑하고 함께 살고 아이를 낳았는데 그게 가족 아닙니까? 사람들은 말이 없었습니다. 정수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시장 한복판에서 무릎을 꿇고 외쳤습니다. 제발 그만들 하세요. 저 아이만큼은 제가 끝까지 지킬 겁니다. 여러분이 뭐라 하셔도 세상이 뭐라 해도 저는 제 손주를 지킬 겁니다. 사람들은 술렁였습니다. 어떤 할머니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어떤 아주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 단골 할머니가 정순에게 다가왔습니다. 사장님, 일어나세요. 무릎 꿇지 마세요. 정수는 울면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체면도 없이. 할머니는 정순을 일으켜 세우며 말했습니다. 사장님은 잘못한 게 없어요. 손주를 지키려는 게 무슨 잘못입니까? 다른 사람들도 하나둘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습니다.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고 있었습니다. 정수는 눈물을 닦으며 사람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자신의 가게로 돌아갔습니다. 그날 오후 손님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단골 할머니였습니다. 사장님, 김치 2kg 주세요. 정수는 반가운 마음에 김치를 담아줬습니다. 할머니는 돈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사장님, 힘내세요. 사장님은 잘하고 계세요. 정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금 후 또 다른 손님이 왔습니다. 그리고 또 한 명. 천천히, 아주 천천히 사람들이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 시장의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한꺼번에 변한 건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곁눈질하는 사람도 있었고 수군거리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정순을 응원하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정순에게는 큰 힘이 됐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정순의 가게는 예전만큼은 아니지만 조금씩 손님이 돌아왔습니다. 생활은 여전히 빠듯했지만 그래도 셋이 먹고 살 수는 있었습니다. 정수는 새벽부터 밤까지 일했고 소영은 집에서 준호를 돌보며 살림을 꾸렸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정수는 집에 돌아와 소영과 준호가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좁은 부엌에서 소영은 국을 끓이고 있었고 준호는 작은 손으로 상을 닦고 있었습니다. 할매 왔어요. 준호가 환하게 웃으며 달려왔습니다. 정수는 준호를 안아 올렸습니다. 우리 준호, 할매 도와주고 있었구나. 소영이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오늘 장사 어떠셨어요? 괜찮았어. 손님이 좀 늘었어. 소영은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다행이에요. 정말 다행이에요. 셋은 밥상 앞에 둘러앉았습니다. 정수는 밥을 떠먹으며 소영과 준호를 바라봤습니다. 좁은 방, 남루한 식탁, 변변찮은 반찬. 하지만 정수는 행복했습니다. 혼자가 아니었으니까요. 가족이 있었으니까요. 밥을 먹고 난 후 준호는 정순에게 그림을 보여줬습니다. 할매, 이거 봐요. 제가 그렸어요. 정수는 그림을 받아들었습니다. 서툰 솜씨로 그려진 그림이었습니다. 세 사람이 손을 잡고 있는 그림이었습니다. 이게 누구야? 준호가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게 할매, 이게 엄마, 이게 나예요. 우리 가족이에요. 정수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래, 우리 가족이구나. 준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정수는 그림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그림이었습니다. 그날 밤 정수는 영철의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소영과 준호는 옆방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정수는 조용히 아들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영철아, 내가 못 본 세상을 엄마가 이 아이와 함께 살아가고 있다. 힘들지만 행복해. 내가 남긴 이 아이가 있어서 엄마는 아직 살아갈 이유가 있어. 정수는 사진을 쓰다듬었습니다. 영철아, 내가 왜 엄마한테 말 안 했는지 이제 알겠다. 엄마가 걱정할까봐 그랬구나. 하지만 엄마는 괜찮았을 텐데. 엄마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행복하게 사는 게 제일 중요했는데. 정수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내가 부족한 엄마였구나. 내가 편하게 말할 수 있는 엄마가 되지 못했어. 그게 엄마가 제일 후회되는 거야. 하지만 남은 생은 달라질 거야. 준호한테는 편한 할머니가 되어줄게. 뭐든 말할 수 있는 할머니가 되어줄게.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창문 틈으로 들어온 바람이 정순의 머리카락을 스쳤습니다. 정순은 고개를 들어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영철아, 거기서 편히 쉬어라. 엄마가 내 아들 잘 키울게. 소영 씨도 잘 돌봐줄게. 우리 셋이서 가족으로 잘 살아갈게. 정수는 사진에 절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일어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수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정수는 소영과 준호를 깨웠습니다. 일어나요. 오늘 우리 나들이 가요. 소영은 놀라며 물었습니다. 나들이요? 응. 우리 셋이서 공원에 가요. 준호한테 그네도 태워주고 맛있는 것도 사 먹고. 준호는 잠에서 깨자마자 뛰어 올랐습니다. 와, 공원 가요. 셋은 간단하게 준비를 하고 집을 나섰습니다. 가까운 공원으로 향했습니다. 가을 햇살이 따스했습니다. 공원은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가족들이 돗자리를 펴고 앉아 있었고 아이들은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정수는 준호를 그네에 태웠습니다.
잡아라, 준호야. 할매가 밀어줄게. 네. 정수는 그네를 밀어줬습니다. 준호는 깔깔 웃으며 즐거워했습니다. 소영은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정순도 오랜만에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네를 탄 후 셋은 벤치에 앉아 떡볶이를 먹었습니다. 준호는 입 주변을 빨갛게 묻히며 먹었습니다. 정수는 휴지로 준호의 입을 닦아주며 웃었습니다. 우리 준호 맛있니? 네, 정말 맛있어요. 소영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정말 감사해요. 저희를 받아주셔서. 정수는 소영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할 건 내가 해야지. 당신이 준호를 낳아줘서 내가 다시 살아갈 이유를 준 거니까. 소영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은 제게 가족을 주셨어요. 저는 혼자였는데 이제는 어머님이 계세요. 정수는 소영을 안았습니다. 우리는 가족이야. 이제 우리 셋은 가족이야. 준호가 두 사람 사이로 파고들었습니다. 저도요. 저도 가족이에요. 셋은 서로를 안고 웃었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따뜻한 눈빛으로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셋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피곤했지만 행복했습니다. 준호는 정순의 품에 안겨 잠들었습니다. 정수는 준호를 침대에 눕히고 이불을 덮어줬습니다. 소영이 따뜻한 차를 끓여왔습니다. 어머님, 차 드세요. 정수는 차를 받아 마셨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정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달이 떠 있었습니다. 소영 씨, 우리 조금만 더 힘내요. 조금만 더 버티면 더 나아질 거예요. 소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머님. 저도 열심히 할게요. 정수는 미소 지었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쉽지 않았습니다. 돈도 부족했고 사람들의 시선도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정순에게는 이제 가족이 있었습니다. 손주가 있었고 며느리 같은 소영이 있었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정수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영철아, 고마워. 준호를 남겨줘서 고마워. 덕분에 엄마는 다시 살아갈 수 있어. 내 사랑이 이렇게 계속되고 있어.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마치 영철이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정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이 아이들과 함께 남은 인생을 잘 살게 해주세요.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이 아이들을 지킬 수 있게 해주세요. 그날 밤 정수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옆방에서는 소영과 준호가 함께 자고 있었습니다. 좁은 집이었지만 사랑이 가득했습니다. 세상이 뭐라 해도 이제 정수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가족이 있었고 희망이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오늘도 사연한 상자를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무료 좋아요와 구독, 댓글로 여러분의 마음을 남겨주세요. 당신의 이야기가 다음 상자의 주인공이 될지도 모릅니다.